알트코인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종목을 매수를 하되 언제 파냐?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팔 때는 고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 고점은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대략 고점부터 3%가량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레버리지 시장 같은 경우는 청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오늘 아침 8시 기사예요. 암호화폐 레버리지 시장 하루 19만 1000명이 청산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어제 이 3, 4% 움직임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레버리지 청산이 흘러갔고 현재 시장의 롱 포지션 비중이 70%가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작 전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좀 많은 과열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죠. 이 100K 구간까지 올라가는 구간으로 서면은 비트코인 다시 이 상승에 대한 과열을 시키는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상 봤을 때도 여기 이 하얀 구간 보이시죠? 여기가 100K 구간이에요. 100K 구간부터 좀 두텁게 이게 색깔이 하얘질수록 두텁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터운 매물대가 지금 100K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보시는 건 바이낸스 현물 오더북인데요. 이 현물 오더북도 보시더라도 이 10만 달러, 이 100K 부근에 매도벽이 크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 100K 10만 달러 부근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곧 이 상승에 대한 과열을 시키는 단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K 부근에서 저항을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심리예요. 보시면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해봤자 3% 조금 넘는 이 수준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이 롱포지션의 청산 물량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심리 자체가 상승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마 머지않아 100K 부근에서 이 과열을 시키는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한테는 이 구간이 비트코인 1차 매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100K 도달했을 때 알트코인을 팔아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100K를 가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1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100K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과열을 시키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둥글게 천천히 떨어지는 그림으로 과열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100K를 도달하고 여기서 횡보하는 이 그림에서 알트코인이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여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 만큼의 이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100K에서 좀 과열을 시키는 단계가 오더라도 알트코인은 그대로 상승을 쭉 유지할 것 같고 오히려 더 불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딱 이거 하나만 보고 간단히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우위 국면에 있는 종목을 확인하자.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 기준이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보자 말씀드렸어요. 이 빨간색 이 검은 선이 4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종목 이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종목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그로사 박경철 선생님 강의를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확보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을 일단 매수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 이 40주 이평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매도 우위 국면에 있는 국면에서 굳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 없다. 그냥 그것이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물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가는 지점까지 기다려라.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밑으로 빠져도 저평가 현재 매수 국면 반등 국면이라는 것이 물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아주 샤프하고 델리키트한 감각을 가진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으나 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만약 여기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었겠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번에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대단히 여유가 충분히 이후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시세에서는 그냥 관찰한다.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저번에도 영상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 40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수 우위와 매도 우위 국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 종목을 저가로 잡지 말자. 그래서 그냥 여기 돌파 나왔을 때 매수해도 요만큼 먹을 구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볼 때 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많이 올랐던 샌드박스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섹터가 좀 많이 올랐죠. 이것도 여기 빨간 선 부분이, 요 부분이 4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보시면은 이 40주 이동평균선 한번 저항받고 뚫으면서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 한 564원이거든요. 여기 일봉상 보시면은 딱 정확히 이 구간에서 저항 한번 나왔고 뚫어주면서 강한 상승분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 40주 이동평균선이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택스 같은 경우도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서야 좀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은 좀 손익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했을 때 손절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은, 이제 막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 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여러 번 저항받았죠. 그리고 뚫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하는 걸 손절로 닫고 여기서도 베팅을 해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좋아요. 이렇게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분출되고 여기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런 종목도 좀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파동으로는 뭐 이렇게 1, 2, 3, 4, 5로도 뭐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파동을 알트에 안 쓰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종목도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줬죠. 돌파한 모습 봤을 때 여기 또 다시 한 20% 정도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000원, 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이건 계속 홀딩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도 있고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리스크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아직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우위 국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하겠죠.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 알트 같은 경우는 매수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더 짜증나죠.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준으로 리스크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아마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해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시점이 되겠죠.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과연 이 고점에서 팔 수 있었을까? 이동평균선만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은 결국 못 팔아요. 결국 다시 이게 조정을 주면서 다시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먹어요. 물론 뭐 잘하면 이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 기준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준은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냐? 여러분 구글에다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쳐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최상단에 뜰 거예요. 현재 지금 알트코인이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 이 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43이에요. 근데 현재 이 과거 데이터상 봤을 때 보통 이 알트코인이 75 이상까지 올라가면은 알트코인 굉장히 가열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75까지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 요때 보시면 물론 올라가고 좀 더 위에서 더 알트코인 시즌이 유지될 수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75는 그래도 발끝에서 사서 만약에 머리에서 판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어깨까지는 된다. 75 수준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키자면은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이 매수 우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언제 파냐? 이 고점에 팔기. 그나마 이 고점에 가까이 팔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알트코인 시즌의 이 점수가 지금 현재는 43인데 대략 한 75까지 올라갔을 때는 좀 그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때는 전량 익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네, 다시 정리하면은 알트코인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종목을 매수를 하되 언제 파냐?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팔 때는 고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 고점은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의 점수로 이게 만약에 75점까지 가면은 웬만하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봤을 때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전량 입절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영상 마치자면은 비트코인 100K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과열을 시키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100K 구간에서 현물 매도벽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과열을 시키는 단계가
수직으로 하락이 나올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둥글게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과열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이 고점에서 횡보하는 그림에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고 그때 알트코인 펌핑 불장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0주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매수 우위 국면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매도하는 거는 고점에 파는 거는 진짜 정답이 없어요. 그 기준은 알 수가 없어. 매도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점수가 75점까지 가면은 좀 매도를 생각해 보자. 이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